문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하면 내가 평소에 동경하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도 랩 배틀 나가봐야지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열심히 한 게 빛을 발해서 우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미래가 좀 더 나아졌으면, 저도 아빠가 되고 싶어서 우리 아이도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떨림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빌더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빌더 유호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고 또 멋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3월에 로스쿨을 입학할 예정이며 동시에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도반을 준비 중이신 이현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음악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이자 도반 프로그램을 창립한 이현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도반은 청소년 인문학 네트워킹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일정한 대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되게 자신의 날 것의 생각 그대로를 자신이 학교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견주면서 지적 충돌을 경험하고, 그러면 세상은 생각보다 넓은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작은 방법부터 또 옷을 멋있게 입고 와야 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반은 청소년 인문학 네트워킹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비 법조인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소셜벤처 도반도 준비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키워드는 현재님께서 이제 프리스타일 래퍼, 또 이제 음악을 하신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그럼 래퍼로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 활동명은 이케르마노라고 하고 있고, 사실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고연전에 등장하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알려지게 된 케이스고, 프리스타일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하고, 그래서 계속 음악을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돈벌이라기보단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로스쿨을 이제 곧 가실 예정이고, 또 래퍼, 그리고 소셜벤처, 이렇게까지 세 개가 되게 같이 함께하기 되게 이질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각 키워드에 현재님이 왜 이런 키워드를 가지게 되셨는지, 로스쿨부터 혹시 로스쿨은 어떤 계기로 준비하시고 가게 되셨는지. 글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할아버지도 판검사해라 이러셔서 나는 법조인 해야겠다 하는 맹목적인 꿈을 좇았다가 살 빼려고 윗몸 일으키게 하다가 그때 스윙스님의 Levitate 1이라는 믹스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법조인이 됐는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하면 내가 평소에 동경하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되게 멋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출발을 했고,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이제 로스쿨 진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오셨고 음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대학에서는. 네, 맞습니다. 현재님이 되게 비상하신 편이시니까 명문 고등학교도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로스쿨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이제 래퍼는 이제 그런 거가 또 반대로 뭔가 반골 기질, 뭔가 체제에 반항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힙합 음악을 장르로 음악을 시작하겠다. 넌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원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음. 구우셨던 CD를 차 안에서 트시고 해주셔서 노래를 좋아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그때 좀 낮아서 아빠가 음치라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부르고 싶은데, 그랬다가 빅뱅의 거짓말을 듣고 말이 빠른데 빠르기만 하면 잘한다고 해줘서 이거 멋있는데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때 찾아보고 하다가 래퍼들은 가사를 다 직접 쓰는구나 해서 네이버에 랩 잘하는 법 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힙합이라기보다는 랩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깊어지다 보니 힙합에 좀 더 방향성이 치우쳐져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제가 좀 안경잡이에 조금 통통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래퍼 그리고 음악가로서 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배틀랩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배틀랩까지 가게 된 거는 어떻게? 사실 내가 이제 대원외고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소문이 되게 무성했어요. 거기는 진짜 엄청난 애들만 모였다. 악기 다 하나씩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엄마도 저한테 너 악기 뭐 할 줄 아니? 빨리 기타라도 배워라.
그렇게 피아노라도 치지 그래서 엄마가 하라 할 때 이랬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악기를 못 다루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악기도 잘 다루고 공부도 잘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쓸쓸히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멋있는 고병욱이라는 친구가 이제 약간 전교회장 그런 친구인데 이제 현재야 우리 밴드 만들었는데 너 연습실 같이 갈래? 해서 거기서 이제 걔네가 자작곡을 이렇게 쳐주는데 저는 할 줄 아는 악기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몰래 반주에 랩을 써봐서 혹시 나 여기 랩 써봤는데 해봐도 돼? 해서 그때 처음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제가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랩을 해봤는데 애들이 좋다고 해줘서 재밌다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안 어울린다고 조금 비아냥을 사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제가 랩한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은 하고 싶어서 등하교 할 때 지하철 타면서 조용히 프리스타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리스타일 그때 했던 것이 기반이 되어서 나도 랩 배틀 나가봐야지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열심히 한 게 빛을 발해서 우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랩에서 또 파생된 게 그러면은 좀 멋있는 삶, 멋있게 뭔가 하는 거. 이게 그러면은 원래 이제 막 나는 힙합 할 거야. 나는 막 갱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뭔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대란 악기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랩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거면 그럼 지금의 이 멋스러운 현재님은 어떻게 연결된 건가요? 표현 멋스럽다. 네, 제가 시작했을 때 저랑 가장 어울리는 제 목소리를 찾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담백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창작의 완성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물론 갱갱하고 마약 여자 얘기하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저랑 제 코어랑은 어울리지 않고 저는 계속 담백하게 제 얘기를 풀어내지만 근데 또 멋있어야 되니까 설득력 있으려면 멋있어야 되니까 계속 나갈 때도 멋있게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도반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반 얘기도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스쿨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음악 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이 사실 인터뷰를 제가 요청드린 목적이 사실 도반 얘기인데 이제 또 다른 게 또 흥미로운 현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도반이 있는데 그럼 로스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뭔가 법조인으로서 일하고 싶다. 이거랑 그다음에 음악가적 재능을 좀 활용하고 싶다. 그거랑 이제 그럼 소셜 벤처 어떤 이유로 이제 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건지. 새 활동의 공통점은 아예 없고요. 도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고 두 가지는 어떤 문제의식, 사회적인 문제의식.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가 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아버지가 발령을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셔서 어렸을 때마다 전학을 많이 가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형도 없고 제가 맞이다 보니까 그 텃세를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좀 상당히 외로웠고 그리고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 사소한 문제도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사춘기를 지내왔어서 분명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고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개인적인 이유였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으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치안 문제랄까요? 사회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봤을 때 서로 자신만의 이성과 데이터를 근거로 되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알고리즘도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퍼다주고 하다 보니까 확증 편향도 심해지고 또 코로나 이후로 점점 폐쇄된 공간에 스스로가 갇혀져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지 이게 접점이 마련될 구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묻지마 범죄, 흔히 말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도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감정의 쓰레기섬이 곧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봤는데 이게 한쪽으로 가면 자살이고 한쪽으로 가면 묻지마 범죄다. 결국에는 그 사람도 어떤 쓰레기들이 자기 안에 이상한 말들이 모였는데 그게 섬이 돼버려서 그렇게 폭발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케어해줄 어떤 사회의 어떤 휴게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 이유였고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인 문제의식은 입시제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행 교육 입시제도가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수시 전형에서 이제 기재하지 못하고 그런 걸 최대한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상을 넓게 바라봐야 되는 시기에 그런 외부 활동 참여의 유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학원 뺑뺑이 돌고 같은 애들 보고 경쟁의식만 느끼고, 쟤도 틀렸는데 왜 막 전원정답 처리되면 화부터 내고 막 이상한 그런 현상? 그래서 이런 입시제도의 폐를 개선해 나가야겠다 하는 게 또 세 번째 이유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금 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미래가 좀 더 나아졌으면 저도 아빠가 되고 싶어서 우리 아이도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 청소년, 애기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키워드 세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다. 이제 로스쿨과 음악하는 것과 그다음에 도반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런 걸 하게 만드는 동기나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재밌어 보여서, 그리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인 것 같고, 사실 보여지기 위해서가 좀 컸으면 안 했을 것 같은 게 벌써 뭐 진짜 친구들이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비아냥을 많이 사거든요. 너가? 막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재밌어 보이고 멋있을 것 같아서. 멋있을 것 같아서인 것 같아요. 키워드의 공통점이 이게 다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멋이란 무엇일까요? 영식이 형? 용 죄송해요. 제가 친한 형인데요. 아, 제 주변에 진짜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형들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형언하기 쉽지 않지만, 중용을 잘 지키는 사람? 적당히, 좋지만 적당히 나쁠 땐 나쁠 줄도 알고, 그냥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런데 뭐 자기 색깔은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좇을 줄 아는 실행력 있는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서, 방금 뭐 영식이 형이라고 뜬금없이 얘기했지만 그 형님이 계신데, 그런 사람처럼, 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도반 얘기로 좀 넘어가가지고 도반 관련해서는 주변 시선들이 뭐 어땠나요? 일단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멋있다고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하고 많은 친구들이 대다수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 그리고 같이 하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 자체에 좀 힘을 느꼈는데, 그런 걸 공명해주지 않고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딱 가버리는 거에 뭔가 서운함? 이거 되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냥 왜 넘겨버리지? 살기 바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한테는 사실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어쩌다 드리게 돼버렸어요. 맨날 가면 어디 가니 물어보시니까 거짓말 안 하는 편이라 얘기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로스쿨 가는데 뭐 공부해야지 딴 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말씀 안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냥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도반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금 팀원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님처럼 그런 도반 같은 프로그램들이 멋있다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또 모이게 되었는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야 무조건 해,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일은, 해서 용기를 주었고, 이게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특정 학회를 운영하는 제 친구한테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해서 이런 걸 얘기하니까 나도 해볼래 해서 같이 하게 되고,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좀 여성의 시선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성만이 줄 수 있는 감각들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그냥 넌지시 부탁해 봤는데 그 친구도 너무 좋은 취지의 일 같다고 해서 뭐 루피가 해적단 모으듯이 이게 정말 운 좋게도 공명해서 다 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로스쿨, 래퍼, 소셜벤처 이 색다른 키워드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현재님이 어떤 모습의 도반을 꿈꾸고 도반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